17년 만에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키울 계획인데 재개발 청사진 뒤로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난 가운데 더 이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착공과 개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시민사회에선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확장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온 조직을 적발하고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9천여 명을 모집해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7년 만에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완공 시점은 2027년 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부산시의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트 대여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고사 위기에 처한다는 건데요. 재개발 청사진 뒤로 남은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축포가 터지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40년 만에 새 단장에 나선 겁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 공사는 내년 초 시작, 완공도 2027년 말로 1년가량 늦춰졌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요트 계류장 규모는 기존 438척에서 567척으로 늘고 요트 전시장과 요트 클럽동, 수영장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해양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설계와 함께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면 요트도 물론 늘어날 뿐 아니라 이곳 공간 전체가 우리 시민들의 또 해운대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공원으로 또 공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7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 요트 대여업계에선 관광 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상 공사 기간이 7개월에서 20개월로 늘어난 데다 당초 약속된 계류장 존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작년에 부산시와 현대산업개발과 우리 마리나 선박 대업 조합이랑 3자 간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그 협약이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7개월 해상공사 그리고 한 개 계류장 존치를 우리하고 협약을 맞춰놨는데 이 사항이 7개월이 20개월로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한 개 계류장 존치도 지금 못 해주겠다. 재개발 공사를 하는 사이 부산 요트 관광 산업이 말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는 책임을 서로 미루며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해상 요트 철수를 요구하며 마지막 계곡장을 발송했고 행정 대집행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망권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 여론에 민간 사업자에게는 6천억 원 규모의 공유 수면 점 사용료를 면제해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키우겠다는 부산시의 청사진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대기가 크게 건조해지면서 강원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진 가운데 강풍까지 예보된 상황인데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짙은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진화헬기가 연이어 물을 퍼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양양군 서면 방태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6시간 넘는 진화 작업 끝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불로 산림 22헥타르, 축구장 3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앞서 20일에는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 밑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뒷산으로 번졌고 17시간 만에 큰 불이 꺼졌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은 실효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의 경우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낙엽이 조금만 만져도 쉽게 바스라질 정도로 바짝 말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도 금세 큰 불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대기가 건조할 때는 특히 불씨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 2건은 소각이었습니다. 화기 사용과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용하시고 이용을 마친 뒤에는 잔불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특히 농작물이나 쓰레기 소각은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실수로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25일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고돼 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24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의 경제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상인은 이번 재입찰 발표가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뒤늦었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재입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행 과정에서 혁신 기술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는 신속한 착공과 개항을 촉구한다며 확장성을 갖춘 제대로 된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 등 부울경 12개 시민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활주로 2개를 기반으로 한 부지 조성을 기본계획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확대해 공기 단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확정될 제7차 공항개발 계획에 반드시 관문공항으로 명시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를 명확한 국가계획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항공, 물류, 경쟁력의 핵심이자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할 국가 전략 플랫폼이며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설계되어야 할 100년지 대계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추진 과정에서 시민운동가로서 매우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활주로 이본이 가능한 확장형 구조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온 조직을 적발하고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대부업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2020년 2월 해외로 도피한 주범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으며 세무서에 소득 전액을 통보해 세금 추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줄고 수도권으로 돈이 쏠리면서 지방은행들도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에 국회에서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첫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 지난해 전국 범위의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경기 침체 위기에서 선택한 자구책이었던 셈입니다. 사업 기반이 약화가 되니까 당연히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 이제 저성장이 고초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된다.
지방은행의 이탈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고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과 여러 가지 그 여신 측면에서는 어떤 접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관계 경쟁력,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은행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위탁형 금융 또는 아까 관계형 금융, 릴레이션십 뱅킹 이쪽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 기반은행이 자체적인 노력을 좀 강화하면서도 정부의 지역 금융 활성화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현실성이 있는.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회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와 우리 전체 금융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지금 지방은행들, 위기의 지방은행들은 또 어떻게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서 위상을 찾고 지역 경제의 자금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무엇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금융 수요 주체인 지방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LOTV 뉴스 이세진입니다. 기장군에서 화물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밤 10시 25분쯤 기장읍 한 도로에서 화물 차량이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SUV 차량을 들이받고 우측으로 계속 이동해 약 7m 아래로 떨어져 전복됐습니다. SUV 차량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를 다시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차량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 자료를 확보해 추락 경위와 운전 부주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6시 35분쯤 강서구 신호대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신호대교 용원 방향 1차로에서 승용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SUV 차량과 RV 차량을 잇따라 추돌하며 4중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중 SUV 차량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AI 기반 자기주도 영어 문해력 학습 프로그램 펜터러시를 자체 개발해 11월 2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AI 데이터 연구팀이 개발한 펜터러시는 학생이 단어를 입력하면 뜻과 예문, 지문, 문해력 문제까지 자동 생성되는 텍스트 기반 AI 학습 구조로 설계됐으며 학습자가 흥미도와 이해도에 따라 단어 선택을 이어가며 학습 경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준과 관심 어휘에 따라 유연하게 학습 내용이 확장되는 AI 기반 학습 방식을 적용해 자기주도 문해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겨울에 진객 대구가 돌아올 시기지만 올해는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거제 바다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구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자 매년 12월 열던 거제 대구 수산물 축제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거제 어민연합회는 예년보다 조업 시기가 늦어져 대구가 12월 중순쯤부터 잡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24일 창원 스포츠파크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과 기업, 사회단체 등 25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재료 손질부터 담그기, 포장까지 직접 참여하며 정성을 더했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 1,100박스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무료 급식소, 아동 청소년 시설 등에 전달됐습니다. 창원시는 연말연시 따뜻한 지역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 나눔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